결혼 22년, 나 윤석진은 한국반도체 기술팀 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51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3교대였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오후 2시에 출근하는 불규칙한 삶. 22년간 반도체 공정을 관리해왔지만 요즘은 AI와 빅데이터가 밀려오면서 따라가기 벅찰 때가 많다. 부장 승진 후에는 현장 관리에 보고 업무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내 김지연은 48세로 동네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작은 샵이었는데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쩍 바빠졌다. 딸 세아는 21살로 수도권 대학교 3학년이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내 연봉 7,500만 원으로는 빠듯한 편이다. 변화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지연의 패턴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오늘 VIP 고객 관리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업 확장 중이니까 고객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특히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늦는 날이 많아졌다. 또 VIP 관리야?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 서비스 좀 더 해줘야 돼. 48살 여자가 새벽까지 화장품 발라가며 거울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없는 편이다. 22년간 반도체 공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수였다. 지연이 쓰던 향수가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한 머스크 향이 났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결정적인 건 세아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아빠, 잠깐 얘기할까요? 세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인데요.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전화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그리고 아빠 야간 근무하는 날에만 늦게 들어와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21살 딸이 이런 걸 눈치챌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닐까? 세아야,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어?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요.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들여다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지연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지연이 또 VIP 고객 관리에 간다고 했을 때 자세히 관찰해봤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다. VIP 고객 관리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나는 기술팀 부장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행동 패턴 변화, 세아의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들까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 불안한 결론이 나왔다. 혹시 지연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51세 중년 남자가 아내를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확인해야 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기술팀 부장으로 22년간 숫자와 데이터로 일해온 나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믿는 편이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단서는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구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수요일 오후 2시, 8만 원. VIP 고객 관리 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커피숍에서 추가 결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5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산 넥타이를 누구에게 준 걸까? 연극 공연 티켓. 임해. 일요일 오후 예술의 전당. 나와 세아는 그날 집에 있었다. 그럼 지연은 누구와 갔을까? 두 번째 단서는 차량 주행 기록이었다. 지연의 차에는 작년에 설치한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목적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 매주 수요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 같은 주소로 가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주소를 검색해 보니 고급 호텔이었다. 피부관리숍이 있는 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그리고 주차 시간도 이상했다. 오후 6시에 도착해서 밤 8시에 출발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정확히 2시간. VIP 고객 관리에 2시간이 걸릴까? 세 번째는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어느 날 지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니 노준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노준 오빠? VIP 고객인데 오빠라고 부른다고? 나보다 1살 어린 지연이 50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가?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연속으로 5통이나 온 걸 보면 뭔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다. 나는 반도체 공정 관리하듯 아내의 행동을 데이터화하기 시작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지연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를 모두 정리했다. 패턴이 뚜렷했다.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늦게 들어오고 그날들은 어김없이 강남 쪽 호텔 근처에서 2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들은 항상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회사에서 틈틈이 검색해본 결과 지연이 말하는 VIP 고객 관리의 실체도 의심스러웠다. 피부관리숍 업계 평균 관리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다. 2시간씩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다.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는데 순간적으로 확인해봤다. 지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은 꿈 꿔. 박노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일반적인 피부숍 사장과 고객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음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인 변호사 민석이에게 전화했다. 민석아,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처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것 같아서. 한참의 침묵 후 민석이가 말했다. 증거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불법은 아니겠지? 4명의 카드 내역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아이가 본 건 목격자 진술로 충분해. 다만 휴대폰은 함부로 뒤지면 안 되고. 민석이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 불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야. 요즘 2,500에서 5,000까지도 나와.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연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며칠 후 지연이 VIP 고객 관리에 간다고 한 수요일,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강남 역삼동의 그 호텔 앞에서 기다렸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연의 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갔다. 키 175cm 정도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박노준이 틀림없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 물었다. VIP 관리 어땠어? 피곤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확실하게 끝내자고. 22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15년 경력의 조사원 박 실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VIP 고객 불륜 케이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40대 중반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피부관리숍은 기혼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다.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까요? 박노준이라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기본 신상부터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황까지 다 나와요. 3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노준, 50세, 부동산 개발사 대표, 이혼 3년차, 전처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 연수입 3억 원 수준의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노준은 VIP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업소에서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유명했다. 전형적인 기혼 여성 헌터네요. 사업 투자나 확장 도움을 미끼로 접근해서 경제적 의존관계를 만든 후선을 넘는 수법이에요. 박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내 아내를 먹잇감으로 본 거였다. 부인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서만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법이 거의 비슷해요. 사업 투자 제안하고 개인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결국 2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박 실장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수요일 오후 6시 강남 호텔 로비에서 팔짱 끼고 들어가는 사진. 같은 날 밤 8시 호텔에서 나오는데 지연의 화장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 토요일 오후 박노준의 차로 경기도 모 카페로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건넨 USB에는 지연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대화가 들어있었다. 지연아,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석진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교대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노준 오빠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2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투자 조건 얘기 좀 할까? 2억 정도면 지연이 샵을 강남으로 확장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조건이 있어. 우리 관계를 좀 더 특별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세요? 똑똑한 지연이니까 알 거야. 사업도 성공시키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투자 명목으로 관계를 요구한 거였다. 경제적 유혹으로 내 아내를 유인한 것이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3교대 때문에 시간도 안 맞고 그냥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라고? 22년 동안 새벽 6시에 퇴근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지연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박노준과 지연이 함께 다닌 장소들의 목록도 있었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제주도 펜션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지난달 토요일 박노준과 지연이 제주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록이었다.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모든 게 박노준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날 지연은 피부관리 세미나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민석이에게 보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석이의 답변은 간단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 5천만 원. 22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다. 기술팀 부장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지연과 박노준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 22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다. 퇴근 후 2시간의 공백, 1. 균열 감지, 3교대 사각지대, 결혼 22년. 나 윤석진은 한국반도체 기술팀 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51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3교대였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오후 2시에 출근하는 불규칙한 삶. 22년간 반도체 공정을 관리해왔지만 요즘은 AI와 빅데이터가 밀려오면서 따라가기 벅찰 때가 많다. 부장 승진 후에는 현장 관리에 보고 업무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내 김지연은 48세로
동네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작은 샵이었는데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쩍 바빠졌다. 딸 세아는 21살로 수도권 대학교 3학년이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내 연봉 7500만 원으로는 빠듯한 편이다. 변화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지연의 패턴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오늘 VIP 고객 관리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업 확장 중이니까 고객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특히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늦는 날이 많아졌다. 또 VIP 관리야?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 서비스 좀 더 해줘야 돼. 48살 여자가 새벽까지 화장품 발라가며 거울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없는 편이다. 22년간 반도체 공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수였다. 지연이 쓰던 향수가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한 머스크 향이 났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결정적인 건 세아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아빠, 잠깐 얘기할까요? 세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인데요.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전화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그리고 아빠 야간 근무하는 날에만 늦게 들어와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21살 딸이 이런 걸 눈치챌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닐까? 세아야,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어?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요.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들여다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지연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지연이 또 VIP 고객 관리에 간다고 했을 때 자세히 관찰해봤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다. VIP 고객 관리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나는 기술팀 부장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행동 패턴 변화, 세아의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들까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 불안한 결론이 나왔다. 혹시 지연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51세 중년 남자가 아내를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확인해야 했다. 이 의혹 증폭, 기술자의 논리적 추적,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기술팀 부장으로 22년간 숫자와 데이터로 일해온 나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믿는 편이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단서는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구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수요일 오후 2시, 8만 원. VIP 고객 관리 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커피숍에서 추가 결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5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나에게 귀가 시간,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를 모두 정리했다. 패턴이 뚜렷했다.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늦게 들어오고 그날들은 어김없이 강남 쪽 호텔 근처에서 2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들은 항상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회사에서 틈틈이 검색해본 결과 지연이 말하는 VIP 고객 관리의 실체도 의심스러웠다. 피부관리숍 업계 평균 관리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다. 2시간씩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다.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는데 순간적으로 확인해봤다. 지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은 꿈 꿔. 박노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일반적인 피부숍 사장과 고객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음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인 변호사 민석이에게 전화했다. 민석아,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처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것 같아서. 한참의 침묵 후 민석이가 말했다. 증거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불법은 아니겠지? 4명의 카드 내역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아이가 본 건 목격자 진술로 충분해. 다만 휴대폰은 함부로 뒤지면 안 되고. 민석이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 불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야. 요즘 2,500에서 5,000까지도 나와.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연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며칠 후 지연이 VIP 고객 관리에 간다고 한 수요일,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강남 역삼동의 그 호텔 앞에서 기다렸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연의 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갔다. 키 175cm 정도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박노준이 틀림없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 물었다. VIP 관리 어땠어? 피곤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확실하게 끝내자고. 22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다고. 참 진실 추적, 스무리, 연 신뢰의 붕괴.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15년 경력의 조사원 박 실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VIP 고객 불륜 케이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40대 중반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피부관리숍은 기혼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다.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까요? 박노준이라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기본 신상부터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황까지 다 나와요. 3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노준, 50세, 부동산 개발사 대표, 이혼 3년차, 전처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 연수입 3억 원 수준의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노준은 VIP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업소에서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유명했다. 전형적인 기혼 여성 헌터네요. 사업 투자나 확장 도움을 미끼로 접근해서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만든 후선을 넘는 수법이에요. 박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내 아내를 먹잇감으로 본 거였다. 부인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서만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법이 거의 비슷해요. 사업 투자 제안하고 개인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결국 2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박 실장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수요일 오후 6시 강남 호텔 로비에서 팔짱 끼고 들어가는 사진. 같은 날 밤 8시 호텔에서 나오는데 지연의 화장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 토요일 오후 박노준의 차로 경기도 모 카페로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건넨 USB에는 지연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대화가 들어있었다. 지연아,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석진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교대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노준 오빠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2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투자 조건 얘기 좀 할까? 2억 정도면 지연이 샵을 강남으로 확장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조건이 있어. 우리 관계를 좀 더 특별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세요? 똑똑한 지연이니까 알 거야. 사업도 성공시키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투자 명목으로 관계를 요구한 거였다. 경제적 유혹으로 내 아내를 유인한 것이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3교대 때문에 시간도 안 맞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2년 동안 새벽 6시에 퇴근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지연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박노준과 지연이 함께 다닌 장소들의 목록도 있었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제주도 펜션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지난달 토요일 박노준과 지연이 제주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록이었다.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모든 게 박노준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날 지연은 피부관리 세미나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민석이에게 보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석이의 답변은 간단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 5천만 원. 22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다. 기술팀 부장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지연과 박노준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 20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다. 자, 응징과 폭로, 현실적 법적 대응,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토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세아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했고 지연에게는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미리 알렸다. 뭔데 이렇게 정식으로?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죄책감 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0년을 속인 여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렸다. USB도 손에 쥐고 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 증거들이 담긴 작은 장치였다. 우선 이것부터 보자.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지연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지난 2달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3월 15일 오후 6시.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8만 원. 같은 날 같은 시간 커피숍 추가 결제. 그날 너 누구랑 만났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VIP 고객이랑 사업 얘기. 사업 얘기를 호텔에서 해? 그것도 2시간이나?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박 실장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지연과 박노준이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제주도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세아가 작은 소리로 엄마 라고 중얼거렸다. 이 남자가 누구야? 박노준 맞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블랙박스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석진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교대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지연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빠, 세아가 내 팔을 잡았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세아야.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차분하게 네 번째 증거를 꺼냈다. 제주도 펜션 예약 내역과 항공료 결제 기록이었다. 지난달 토요일 피부관리 세미나에 간다고 했지? 실제로는 박노준이랑 제주도에서 하룻밤 보냈더라. 아빠, 이게 뭐예요? 세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21살 딸이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투자 받는다는 핑계로. 그때까지 침묵하던 지연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2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22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 나왔다. 석진아, 내가 외로웠어. 너는 항상 3교대에만 신경 쓰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22년 동안 새벽 6시에 퇴근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대화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했지. 녹음에 다 나와 있어.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대화까지 녹음된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세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세아야,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엄마가 휴대폰 보면서 웃는 것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것도. 근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딸의 말에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아야, 아빠 편에 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민석이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서류였다.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이혼 청구와 박노준에 대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3천만 원? 지연이 놀라며 되물었다. 22년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 하지만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받아낼 거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노준이었다. 지연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딱 좋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지연 씨 남편분이시군요. 저는 박노준이라고 하는데요. 알아요. 당신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혹시 무슨... 월요일에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준비하세요. 네? 그게 무슨... 사진, 녹음, 제주도 펜션 기록까지 다 있어요. 변명 말고 변호사나 알아보시죠.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세아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세아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요. 그날 밤 지연은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세아뿐이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예상보다 빨랐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지연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성립됐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박노준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2,500만 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변호사비 800만 원, 탐정비 600만 원을 빼고 나니 실제로 받은 건 1,000만 원 정도였다. 그것도 강제집행을 통해 박노준 부동산에서 40%만 회수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법정 승리 후에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51세의 나이에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호라비가 되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아가 걱정됐다. 21살 딸이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하지만 세아는 생각보다 씩씩했다. 아빠, 괜찮아요. 차라리 이게 낫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대학 3학년이라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내 연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지연의 거짓말과 박노준에게 쓴 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내 상황을 알게 됐지만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장님,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가셔서 정의를 구현하신 거 정말 멋있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22년간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허탈감이 밀려왔다. 지연과 처음 만났던 때, 결혼식, 세아가 태어났던 날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 날이면 세아가 옆에 와서 말을 걸어줬다. 아빠, 힘들죠? 괜찮다. 아빠는 강해. 아빠가 한 일이 옳았어요. 저도 엄마한테 실망했거든요. 아빠를 그렇게 배신하면서도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 보면서 딸의 말에 위로가 됐다. 적어도 세아는 내 편이었다.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세아와 둘이 사는 집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편안해졌다. 지연이 있을 때는 항상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했다. 아빠, 요리 배워보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22년 동안 지연에게만 맡겨뒀던 살림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1년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주말에는 세아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51세 중년 남자에게는 늦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겁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아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아빠도 편해지실 텐데 괜찮으세요? 걱정 마.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랬다. 2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자유로웠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들이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술자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신용카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휴대폰 메시지 패턴까지 모든 걸 데이터화했죠. 탐정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60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특히 같은 기술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3교대 근무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배우자가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장점이에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데이터로 승부하세요.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다. 53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후회는 없다. 무엇보다 세아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예전에는 지연을 통해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저 이번에 취업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 2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시고 마지막에는 정의까지 구현하시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2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어제 저녁 세아와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VIP 고객 분류 뉴스가 나왔다. 우리와 비슷한 사건이었다. 아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처럼. 나는 세아에게 말했다. 세아야, 기억해. 사업을 핑계로 한 불륜. 그 끝은 가족이 가장 깊이 상처받는다는 걸. 네. 아빠, 저는 절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게요. 22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기술자로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시스템이든 오류가 생기면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결혼 생활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오류 없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